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벌써 7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에 의하면 러시아 쪽 국경에 집결해 있었던 러시아군의 80%가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진입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 부대는 지금 그 수도인 키예브의 약 20마일 북쪽까지 지금 진격을 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그 미국이 러시아에서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레짐 체인지라는 것은 푸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미국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이야기가 영국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오늘도 그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댓글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당분간 여러분들께 답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저는 그 저의 마이클 심 TV가 많은 분들의 그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을 이렇게 열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댓글을 계속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답글을 못 드려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댓글이 지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우지 않습니다. 아마 그 구글에서 뭘 컨트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람이 러시아의 그 싱크탱크인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의 그 의장입니다. 소장이라고 해야 될지 의장이라고 해야 될지 공식 그 명칭은 디렉터 제너럴인데 왜 이 사람이 그 연구소인데도 제가 그 소장이 돼야 할지 의장이라고 번역해야 할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그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인 싱크탱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러시아 국방부가 만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뒤에 그 카운슬이라고 지었는데 여기에 그 최고 카운슬의 의장인 이 안드레이 코트노프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국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러시아 국방부와 푸틴에게 그 분석 보고서를 올리는 그러한 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인 연구소라기보다는 러시아 정부의 기관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연구소와 영국 언론인 스카이 뉴스가 어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이러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뭐냐? 자기가 코스트 베너핏 어널리시스를 계속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러시아 국방부하고 이제 뭐 크렘린에다가 뭐 그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너핏과 코스트를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러시아가 얻게 되는 베너핏보다는 이익보다는 러시아가 치러야 할 코스트,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 그 대가는 치러야 할 대가는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내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원인으로도
뭐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그런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혀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분석은 제가 작년 12월에 올린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분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이 코트노프 박사가 이야기한 것이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 그 국무성과 미국 CIA를 인용한 미국 언론은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그 국제정치학자들과 저같이 글로벌 스터디즈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한 스카이뉴스의 기자가 도미닉 웨그혼이라는 기자인데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켜놓고 이제 인터뷰가 다 정식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 안드레이 코트노프 박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푸틴이 크레물린에서 이제 내각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내각 회의에서 외무장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장관들이 전쟁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군부하고 러시아의 정보부가 무조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생존 수단이다. 이제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초이스가 없다. 왜냐? 여기서 그 미국이라는 말은 그 연구소 소장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건 제가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웨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웨스트, 그러니까 서방. 서방 국가 뭐 이런 서방이라 국가도 아니고 그냥 웨스트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 웨스트가 리짐 체인지를 하려고 하고 웨스트가 푸틴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면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하고 러시아의 푸틴을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빼놓고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이렉틀리 미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꺼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웨스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푸틴이 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러시아의 그 정보부와 군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러시아의 정보부와 군부가 하는 이야기를 신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 연구소 소장이 스카이뉴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영국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물론 이것은 틀림없이 보고를 했고 이 스카이뉴스에서 보도를 했지만 그런 회의에서 이런 게 내각 회의에서 푸틴에서 이게 그런 이야기가 열띠게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국에서 무슨 리짐 체인지를 하려고 했는지 러시아에 그것은 의문입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미국에서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이번에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리짐 체인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틀림없이 푸틴 내각에서 그런 열띤 논쟁이 있었고 푸틴은 미국이라는 단어는 쓰질 않았지만 웨스트가 서방이 러시아의 리짐 체인지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신빙성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지금 이런 보도를 영국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뉴스가. 자,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그 혼란한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저도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컨펌 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섣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또 한 가지가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20마일 전, 그러니까 수도 키예브 20마일 전까지 그저께 진군이 돼 있었는데 지금 만 하루 반이 넘어가는 동안에 더 이상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차량 군부대 행렬이. 그 이유가 뭐냐면 미 국방성 발표로 기름과 식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보급을 기다리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급이 원활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원활치 않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보급이 원활치 않는 건지 러시아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만약에 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워낙 우크라이나군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수도를 점령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제공한 스팅어 미사일이라든가 제블린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아무튼 이것은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 주춤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러는 와중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네덜란드, 또 군사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무슨 스웨덴이나 핀란드라는 나라도 돌아서고 있고, 푸틴이 나가도 너무 나간 거는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의 근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의 근원은 단바스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과 러시아 언어를 쓰고 러시아 문화를 가진 이 러시아인이 한 70% 정도 되는 이 단바스 지역에 자치권을 인정한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쪽에다가 물류라든가 이런 걸 차단하고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바스 지역에 뭐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난 한 10여 년 이상, 10여 년은 아니고 한 6, 7년 정도 전부터 그 지역에 러시아군이 많이 진입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뉴스에 잘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막 유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단바스 지역에 이번에 푸틴이 들어가서 거기를 러시아군으로 점령을 한다면, 물론 그것도 국제법상 위법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가서 주둔을 한다 하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전면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시설부터 도시를 다 폭격을 하고 지금 전면전을 벌이니까 이것은 완전히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푸틴이. 그래서 뭔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푸틴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누가 러시아를 지금 위협을 합니까? 러시아를 위협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핵무기를 쓴다는 얘기는 자국의 안전이, 핵 보유국인데도 그 자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을 때 핵무기를 쓰는 건데, 아무도 지금 러시아를 위협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은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왜 계속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그거 말고도 이상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이 석유를 계속 오일을 수입을 해서 사다 쓰죠. 그리고 오일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미국이 전략용으로 비축해 놓은 전략용 오일을 푼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략용 군수물자를, 전략용 오일을 어떻게 풉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판인데, 오히려 더 비축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것도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일가가 뛰면 좋은 것은 사우디하고 러시아예요. 오일가가 지금 배럴당 100불 막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의 생산 원가는 65불에서 68불 사이 정도인데 100불이 넘어가니까 러시아는 돈을 계속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오일과 그 가스를 중단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사다 씁니다. 그 사우디에서. 그리고 일부 러시아 오일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오일 안 산다고 해도, 사우디에서만 산다고 해도 왜 그럽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거라면 미국 오일을 파내면 되는 건데 지금 다 중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 분석을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것은 이 무능하고 어떤 그 지오폴리틱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없는 이 바이든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러시아와의 대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물론 뭐 한 며칠이고 몇 주고 더 있어 보면 조금 더 어떤 윤곽이 잡힐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보급이 원활치 않게 되면, 이러는 와중에 서방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그 러시아군이 쉽게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뭐 내일 모레라도 엄청난 폭격이라든가 뭐 이 무자비하게 해서 뭐 그 푸틴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도대체 그 감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벨라루스는 지금 중립을 지키는 건데, 만약에 벨라루스가 군사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서 중립을 안 지키겠다 하면 벨라루스로 러시아군이 들어오게 되고, 벨라루스가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서방의 태도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미국은 계속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또 스위프트라고 그 국제 송금하는 것을 지금 어저께 그 유럽은 끊었는데 미국은 안 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일도 안 끊고 가스도 안 끊고 국제 송금 같은 것도 안 끊고 뭐 아무것도 안 끊는 상태에서 또 오일을 파내지도 않고, 걷다가 전략적으로 비축한 기름을 또 푼다고 하고,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저도 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지만 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무능하고 지오폴리틱스에 그 어떠한 확고한 그 정책이 없는 이러한 그 바이든 그 정권 하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스카이 뉴스 쪽에서 나오는 푸틴이 그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그 서방이, 소위 서방이, 그러니까 미국이죠. 사실은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이 정확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